도시 자본주의의 아이콘으로 시공을 초월해 인간처럼 서 있는 건축물들. 건축물의 물질 속에 담긴 초월적인 정신성을 일관된 주제로 표현하고 있는 최준경 작가. 회화에서 조각으로 사진과 설치, 판화에 이르기까지 도시를 바라보는 이중적인 시각을 다양한 소재를 사용해 표현하고 있는 최준경 작가와 그의 작품들을 아름다운 TV 갤러리에서 만나봅니다. 오늘은 저희 프로그램 이름인 아름다운 TV 갤러리에 딱 맞는 작가님이 아니신가 해요. 자, 아름다운 우리 최준경 작가님 나와주셨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 정말 아름다우시죠? 네. 네. 근래 보기 드물게 계속 남자 작가들. 네. 근데 아름다운 외모와는 다르게 네. 작품에서 상당히 그러게요. 남성적이고 터프한 그런 작품을 보여주고 있네요. 네, 뭐 작품들이 한 가지의 그런 뭐 형태가 아니에요. 지금 네. 사진도 있고 판화도 있는데 어떤 작가님이신가요? 막 네, 기자님? 최준경 작가님은 사진과 평면 회화 다양하게 넘나드는 설치 미술도 하시고요.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서 작업을 하는 작가님이신데요. 네. 오늘 최준경 작가님의 작품을 보면서 저 작가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를 알아가는 것이 작품 이해하는 포인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저희가 이렇게 저희끼리 조금 예상을 해봤는데 어떻게 좀 소개를 해주시겠어요? 네. 저는 이제 일단 건축물이라는 소재를 매우 흥미롭게 보고 그것을 볼 때 어떤 여러 가지 다양한 감정을 한 가지가 아닌 다양한 매체와 재료로서 풀어나가는 그런 작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이제 미술을 어떤 쪽을 먼저 시작했는지 좀 궁금한데요. 처음에는 이제 그림으로 먼저 시작을 했었는데 제가 느낀 어떤 건축물에 담겨진 감정을 그림 하나로만 풀어내기가 한계가 있어서 그 다음부터는 설치, 판화, 그 다음에 사진 등으로 풀어가니까 훨씬 더 저의 그 건축물을 바라보는 복잡한 감정들을 더 잘 담아낼 수 있었습니다. 근데 좀 신기하죠. 여성분이신데 왜 건축물에 좀 이렇게 관심이 가셨을까? 제가 볼 때 사실은 가장 궁금했던 게 그거였어요. 최준경 작가를 이렇게 바라다 볼 때 네. 보통 여류 작가들 하면은 좀 부드럽고 그다음에 뭐 장식적이고 아름답고 그렇죠. 뭐 좀 감성적인 이런 작품들인데 뭐 이렇게 건물을 그 포장을 한다든가 뭐 시멘트하고 뜨개질 같은 것을 뭐 믹서시킨다든가 하는 것에서 아주 상당히 남성적인 그런 면들을 보여줘가지고서 궁금했었어요. 네, 그렇죠. 지금 자. 저기 뜨개를 활용한 시멘트랑 이렇게 이렇게 섞인 작품을 여기. 보여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주말 내내 준비를 했습니다. 네. 최준경 작가 작품에 참여하고 싶어서요. 지금 직접 했는데 뜨신 건 아니죠? 잘라왔어요. 아, 그래요? 자, 그러면 네. 오늘 스튜디오에서 혹시 이 시멘트를 이용한 작업을 좀 보여주실 건가요? 네, 제가 네. 털실처럼 이렇게 뜨개질처럼 부드러운 재료와 그 안에 갇힌 모습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시멘트를 위에 붓는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걸 이 스튜디오에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신경 작가님 제 것도 활용해 예,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이제 스튜디오에서 그것도. 건설 현장처럼 좀 이렇게 시멘트를 예. 붓고 굽는 과정을 보는 건가요? 그렇죠. 네. 근데 의미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왜 하필 시멘트와 이 뜨개질 이런 소재인지. 처음에 이제 하게 된 것은 네. 일단 저희 아버지가 건축가셨고 토목 일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 아버지가 하시던 그런 건설 현장에서 그 시멘트의 이미지, 육중한 그 이미지들이 인간을 우리가 감싸고 있지만 접할 기회가 없었는데 그런 것들을 아버지가 하시는 일과 할머니가 또 아버지를 교육시키기 위해 계속 바느질과 뜨개질 뭐 이런 일들을 많이 하셨어요. 그랬을 때 그 두 가지가 되게 대비되는 게 재밌었어요. 그래서 건물의 어떤 육중한 시멘트 느낌 안에 사실은 할머니의 여린 그런 손길과 희생이 들어있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 이제 시멘트 안에 화석화된 인간의
어떤 생활의 어떤, 네. 이면의 모습을. 예, 희생, 그러면은 그런 뒤에 것들. 있는 작품은 지금 완성된 작품이잖아요. 네. 언제 좀 완성을 하셨는지. 이 작품은 작년에 개인전 때 출품했던 작품이고 아. 1년 전에 했었던 작품이에요. 혹시 제목이 붙어 있나요? 제목은 Big Nothing이라는 영어로 된 작품인데 Big Nothing이라고 하면 큰 아무것도 아닌 것이라는 뜻이잖아요. 네. 그래서 굉장히 커다란 희생이었는데 지금은 건물 속에 다 녹아든 아무것도 아닌 인간의 희생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렇게 지었습니다. 작품이 네. 아주 참 독특하고 일단 다루고 있는 오브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네. 아주 이색적이어서 역시 작가는 그 환경의 지배를 받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이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세자라 같은 사람들이 작품을 할 때 주로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전부 다 자동차 바퀴라든가 자동차 본넷 뭐 이런 것을 사용을 해서 자기 작품을 제작을 하거든요. 그런데 장페르레이노라는 사람도 작품의 상당수가 화분을 모델로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출신이 원예 작가이기 때문에. 근데 역시 지금, 네. 최준경 작가도 저렇게 작품을 제작하는 것에 있어서 보니까 그 아버지의 어떤 그 건설 현장에서의 어떤 느낌, 그다음에 할머니의 그런 그 아주 여린 그 솜씨로 뜬 뜨개질 이런 것들을 그냥 그쵸. 믹서시키는. 작가님께서 그 작업을 하시게 된 계기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많은 거의 모든 이제 아버지가 음. 건축 일을 하시는 모든 분들이 건축을 소재로도 작업을 하지는 않잖아요. 네, 그렇죠. 네. 네, 그렇게 보면 저는 사실 건축을 어렸을 때부터 많이 접할 기회가 있었다고 볼 수 있고 이미 완성되기 전부터 아버지 보러 많이 그 미완성된 건물을 많이 봤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어렸을 때 살았던 어떤 환경이 이제 삼풍백화점하고 마주본 곳에서 살고 있었어요. 아. 예, 그래서 그 백화점이 없을 때부터 그곳에 살았고 집 앞에서 그게 차곡차곡 올라가는 모습을 매일 보아왔어요. 그러던 와중에 15살쯤에 그곳이 또 무너지는 것을 목격하게 됐어요. 바로 집에서 창문으로 집 앞에 창문을 통해서 집 안에서 그 광경을 목격하고 건축물이 탄생되는 순간부터 무너지는 순간까지를 목격을 하고 나서는 이것들이 하나의 굳건한 그냥 실체가 아니라 인간처럼 태어나고 자라고 죽을 수 있는 생명이 담긴 어떤 것으로 느껴졌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도시에 가진 감정이 다른 사람들하고 굉장히 달랐고 그런 것들을 조금 더 다른 언어로 풀어낼 수 있는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근데 당시- 여성분으로서는 사실 그런 광경을 목격을 했다면 공포스럽거나 좀 슬프거나 상처가 네. 됐을 것 같은데 네, 그렇진 않으셨나요? 네, 저는 사실 그 당시에 그 건물이 왜 무너졌는지 그런 부실공사 이야기도 많이 들었고 또한 무너지고 나서 추모공원이 세워지거나 조금 더 희생자들이나 그런 것들에 대해 포커스가 맞춰질 줄 알았는데 그 사람들의 보상 문제 때문에 그 그렇죠. 땅을 비싸게 팔아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높은 고층 빌딩을 지을 수 있는 허가를 내주고 이런 부조리한 것들을 목격하면서 이건 공포의 대상이 아니라 이런 부조리를 세상에 알려야 되는 어떠한 하나의 일이라고 생각을 하게 됐어요. 네. 그래서 공포라기보다는 저에게는 어떤 사명감을 주는 네. 그런 일을 그 느껴졌어요. 작가의 작업치고는 네. 아주 의미심장한 사실은 뭐 일반 사람들이 그 상품 아파트가 무너졌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 충격적인 현장을 또 보았고 그 이후에 모든 이런 과정들이 네. 작가에게는 정말 예술가의 하나의 사명이라든가 이런 것처럼 다가온 것 같아요. 보니까. 그렇죠. 당시에 작가님의 나이가 어떻게 되셨어요? 15살 때였어요. 네. 좀 감수성이 예민했을 시기인데 네. 그래서 전공을 네, 예술로 선택하게 됐나요? 네, 맞아. 사실 그전엔 미술을 잘 한다라는 얘기는 들었지만 특별히 미술가가 되고 싶은 생각은 없었어요. 근데 어떤 그런 일을 겪으면서 그 삼풍백화점 붕괴 사건
그 이후 2달 뒤에 네. 미술을 전공하기로 마음을 먹고 그 어,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랬구나. 이제 그 초창기 작품이 바로 이런 작품인가요? 회화 예. 작품. 네, 회화 작품. 제가 네 특히 백화점이란 공간이 굉장히 상업 공간이고 특히 그 당시에 삼풍백화점 굉장히 럭셔리한 물건들을 그렇죠. 많이 파는 그런 곳 유행을 주도하는 곳이었는데 그렇죠. 그런 곳이 어떻게 보면 그런 붕괴 참사 현장으로 순식간에 변하는 모습을 보고 도시의 어떤 상업적인 공간을 볼 때 더 도시 이면에 가려진 공포라든지 부조리함을 더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네, 그 그래서, 작품은 그 오일 페인팅이긴 한데 네. 독특하게 실크에다가 작업을 하셨어요. 예, 맞아요. 네, 아. 그런 또 의미가 또 있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사실 평면을 그냥 답답한 어떤 곳으로 어떤 평면 안에 갇혀 있는 걸 별로 안 좋아하고 자꾸 나가려는 어떤 속성이 있었는데 그것은 아마 제 성향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회화 자체 실크 위에 그리는 것도 그냥 답답한 하나의 평면에 표현하겠다가 아니라 평면도 하나의 입체, 공간에 떠 있는 물감을 고정하기 위한 어떤 하나의 평면의 한 부분이라고 그러니까 입체한 부분으로서의 평면이라고 생각을 했기 그러니까 때문에 뒤에가 좀 더 있는 네, 공간이 네. 숨어져 있는. 예, 그래서 저 공간을 바라볼 때 그림 속의 공간을 바라봐도 제가 그 이면, 그 뒷면을 보여줌으로써 아. 건물 안을 들여다보는 느낌을 회화를 들여다볼 때도 똑같이 느낄 수 있도록 그런 장치들을 마련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게 뭐 실크 스크린에 사용하는 그 천인데 앞면과 뒷면 이렇게 좀 통해져 있죠. 사실 네. 물감을 이렇게 그렇죠. 위에서 저 뿌리면은 뒤로 이렇게 나올 수 있도록 네. 상당히 일반적인 그 회화의 작업과는 좀 색다른 그런 작업 스타일을 네. 초기부터 보여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최준경 네. 작가 작품이 전 아주 되게 급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작가의 작품 세계를 이렇게 살펴보면서 일단 다양하고 작품 세계가 그다음에 작품의 형태라든가 이런 것이 아주 자유스럽고 네. 그러니까 뭐 그 실크 스크린에 판화 기법도 있고 그다음에 저 앞에 보이는 것처럼 메트로폴리탄에 있는 그 조각 작품을 갖다가 사진으로 콜라주해서 만들어 놓은 작품도 있고 실제 이렇게 뜨개질 위에다가 시멘트를 갖다 부어 가지고 입체적인 작품을 하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네. 이 작가가 보여주고 있는 여러 가지 모습들이 대단히 흥미로운 거예요. 그것도 젊은 작가가 그렇죠. 그렇죠. 네. 그것도 또 젊은 여류 작가가 왜 저렇게 사실은 건축적이고 뭐 시멘트 이런 건 남성적인 이미지가 강하잖아요. 그렇죠. 또 대학교 때는 그랬다고 해요. 그런 그 기술적인 테크닉을 습득하는 거에 관심이 많았다고 하는데요. 아. 그 도예라든지 남자들도 힘들다는 용접까지 네, 습득을 하셨고요. 보통 조속과에서 할 법한 네, 용접을. 그렇다고 하고 또 최근에는 대장간에서 인턴을 하고 싶다는 그런 얘기도 있던데요. 어디서 그런 에너지가 뿜어 나오는지가 궁금하거든요. 아버지를 좀 동경하셨나요? 네. 어렸을 때 동경했다는 느낌은 안 들었었는데 오히려 어렸을 때는 아버지는 저렇게 힘든 게 재밌으실까? 저렇게 거칠고 난 저 보기 싫은데 공사 중인 거 완성된 예쁜 것만 보고 싶은데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 제가 아버지처럼 똑같이 공사 중인 건물을 이렇게 관찰하고 즐기고 있더라고요. 네. 어떻게 지어지고 있나? 그리고 대장간 인턴 아주 관심 많은데요. 네. 제가 기술에 이렇게 관심을 가졌던 거는 사실은 제가 스스로 느끼기에 제가 조금씩 예술적으로 깊어지거나 발전되고 있다고 느끼는 지점들은 늘 제가 어떤 것들을 배워서 기술적으로 성숙해 갈 때예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이 비비안 웨스트우드가 했던 말인데 창작은 기술에서 나온다라는 말이에요. 네. 기술이 있지 않으면 제 마음속에 있는 이상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늘 손의 예민함, 눈의 예민함을 유지하기 위해 기술을 연마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요, 교수님, 원래 작품을 하기 위해서는 기술보다는 좀 창의성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기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런데 말씀하시는데 이제 그만큼 네. 기술이라는 테크닉이라는 것도 창의력인 생각이라든가 이런 건 못지않게 아주 중요하다는 것이지 뭐 창작과 어떤 그 테크닉, 기술이 어떤 것이 뭐 낫다 이런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그렇죠. 최준경 작가 작품을 보면은 저쪽 보여지고 있는 그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에 있는 그 조각 작품에 대한
그 포토샵 처리한 이 디아스의 작품 같은 경우는 포토샵일까요? 사실 상당한 테크닉을 요하는 거죠. 오. 그리고 저 작품의 저 시멘트에다가 이렇게 철사를 이렇게 올려가지고 하는 것을 보면 또 상당히 창의적인 이런 면들이 있고. 아, 막 이게 네. 특히 박혜영 씨가 저 도시의 여신을 보고 자꾸 자유의 여신상하고 비교하고 싶다고 그랬었는데 아, 교수님 저는- 그렇게 또 말씀하시네요. 제가 네. 질문 드리려고 했는데. 저는 네. 이 작품이 네. 정말 그냥 사진인 줄만 알았거든요. 저런 네. 작품이 있는 줄 알았는데 합성을 한 거죠. 합성을 이제. 하신 그렇죠. 거예요. 포토샵의 스킬로 이용해가지고 합성을 한 작품인데. 어. 그러니까 그것에서 아마 최준경 작가가 그 스킬, 기술이라고 하는 것을 네. 중요하게 얘기하는 포인트가 아마 거기에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아. 창작의 곧 예술체다. 그럼 포토샵도 결정체다. 직접 배우신 건가요? 예, 그렇죠. 사실 저는 사진보다 포토샵을 더 먼저 배웠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 전통적인 사진 작가라고 볼 수 없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현대 작가들의 또 어떤 특징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어떤 기초적으로 밟아나가는 것이 아닌 자기가 좀 더 관심 있는 것부터 했다가 그걸 위해서 또 다른 기초적인 걸 배우기 시작했는데 포토샵을 배우고 나서 굉장히 디지털 사진에 감춰진 어떤 가능성이 무한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어느 순간부터 도시의 어떤 한정적인 것보다 그걸 약간 더 넘어선 정신성을 더 얘기하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바로 유한함과 무한함 이 두 가지의 대립이었어요. 전 그게 가장 재밌게 느껴졌고 우리가 예술이나 또는 건축물을 짓는 게 이것이 영원하다는 생각을 하고 사실은 만들잖아요. 하지만 그 이면에 우리 인간의 삶처럼 영원할 수 없는 것들이 같이 혼재돼 있다는 느낌에 이렇게 같이 조각상과 실제 인물을 합성해 보았어요. 네, 그럼- 저는 궁금해요. 저기 인물이 어떤 분일까? 네. 예, 그건 노 코멘트 하겠습니다. 혹시 작가님이신가요? 아니, 뭐, 이렇게 당황하셨어요.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럼 혹시 설치 작품도 좀 하시는지 궁금한데요. 제 네. 옆에 있는 건 설치라고 할 수는 그쵸. 없죠. 네. 설치 미술이라고 어떤 했을 면에선 때, 설치라고 네. 할 수 있는 게 네. 설치가 되어 있지 않으면 사실 볼 수 없어요. 이건 다 말아져서 롤로 되어 있는데 이것들을 이렇게 펼쳐놓을 때 어떻게 펼쳐지느냐에 따라 전시장마다 제가 항상 연출을 다르게 할 수 있다는 면에서는 설치 작품을 설치의 어떤 형태를 가진 판화 작품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네. 이 건축물의 모델은 어디에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요. 이거는 뉴욕 맨하탄에 새로 지어지고 있었던 빌딩이었는데 네. 이렇게까지 길지 않았고 한 저 정도에서 이제 지어지고 있었는데 제가 판화 틀을 이제 만들었어요. 그래서 중간 정도에서는 같은 판화 틀로 계속 반복해서 밑으로 찍어냈어요. 이제 그런 느낌이 제가 봤을 때 인간이 계속 건물을 높이 올리고 확장하는 그 방식과 제가 판화를 한 이미지에서 계속 연결해서 찍는 모습이 굉장히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서 네, 그렇게 네, 하게 그래서 됐어요. 설치 작품이 네. 멋지게 탄생이 됐는데요. 음. 근데 고대 그리스 조각상에 있는 그런 흰 천이 감고 있어요. 네.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예, 제가 이걸 이제 접하게 된 게, 그 박물관에서 오래된 조각상들을 하나 보고 또 지금 지어지고 있는 빌딩을 보고 이게 굉장히 동시적으로 이루어지는 어떤 하루의 일상이었잖아요. 그래서 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현대의 여신은 건축물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었고 네. 또 여신이 이렇게 감싸고 있는 것들은 영원이나 신을 숭배했지만 현대는 그 가치가 많이 물질로 왔잖아요. 그래서 그런 영원성과 일시성들을 함께 조합해 볼 때 재밌겠다. 그리고 건축물이 항상 건축될 때 뭔가 천으로 감싸고 있잖아요. 뭔가 먼지 나지 않고 안전을 위해. 네. 예, 그런 것들이 제가 봤을 때 여신의 탄생처럼 느껴졌어요. 네, 그러면은 제 뒤에 있는 작품들도 같은 이제 의미로 좀 탄생이 된 건가요? 예, 그런 의미에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판화 기법으로 좀 길게 찍었다면 네. 저거는 조금 더 함축적인 의미로 그것에 대한 의미를 조금 네. 더 그럼 직설적으로 얘기를 네. 작품 해봤어요. 제목이 도시의 여신들이라 그래요. 그래서 제가 교수님한테 뉴욕에 여쭤보려고. 자유여신상이 있다면 네. 대한민국에는 도시 여신상이 있다. 그래서 그럼 네, 같이 평가 좀 해달라고 그렇게 제가 여쭤봤는데 근데 네, 어떠세요, 교수님? 우리 뭐 자유의 여신상은 사실 네. 뭐
저 미국에서 뉴욕에서 특히 아주 관광지로 아주 유명한 그런 그 거고 네. 이제 뭐 미국의 독립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제 블란셋을 네. 만들어서 보내준 거거든요. 거기에는 이제 아름답고 그다음에 뭐 자유와 독립에 대한 이런 그 염원이라든 이런 것이 아주 아름답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그 점에 있어서는 상당히 판미적인데 그런 것이 최준경 작가는 이쪽에서 보면은 탐미적이라기보다는 아주 좀 철학적이고 작가의 어떤 의미심장한 메시지를 전하고자 하는 그런 것이 아주 강한 그렇죠. 건축의 여신 같은 그런 느낌을 주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자유의 여신상은 이제 맨하탄에서 좀 떨어진 섬에 있는데 네. 우리 혜영 마케터님은 지금 이 작품들 도시의 여신은 어디에 좀 있으면 가장 좀 효과적일까요? 네, 대한민국의 패션 1번지라고 하죠. 네. 청담동에 있는 명품 거리에 아. 공사 현장이라든지 그 건물 외벽 같은데 이런 작품이 설치가 되면은 굉장히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이제 들어요. 의상에 그런 상점이 들어설 것이다. 그 네. 공사 중이다. 그 의미를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죠. 최진경 작가의 그런 철학이 있는 담겨 있는 그런 작품이 설치가 된다면은 그 공간 자체도 어떻게 뭐 그 상품이 활용이. 상승이 되고 네. 작가의 작품이랑 어우러져 가지고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실제 저 최준경 작가 뉴욕에서는 그런 그 공사 현장 같은 작품의 인스탈레이션 됐던 것들이 좀 있지 않았나요? 예, 맞아요. 오. 첼시 근처에 그게 어떤 젊은 작가들이 주도적으로 모여서 만든 프로젝트가 있었는데 아트브릿지라는 프로젝트였어요. 그래서 건설 현장에 어떤 보호 목적으로 이렇게 세워놓은 것들에 그런 천막들에다가 작가들의 작품 이미지를 새겨서 다 같이 전시를 했었어요. 그래서 길에서 하는 전시였죠. 네. 약간 좀 뭐 게릴라성 작가들의 퍼포먼스 같은 느낌이라고 봐야 근데 되겠죠. 뭐 미관상 굉장히 좋았을 것 같아요. 예, 되게 그리고 사실 네. 그냥 다른 이미지를 거기 한 거보다 제가 도시에서 느낀 것들을 바로 도시에 보여주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의미가 서로 통해서 네. 정말 제 작품에 굉장히 좋은 기회이자 네. 보여주는 좋은 컨셉이었던 것 같아요. 사실 이제 그 아무래도 작가는 많은 사람들이 좀 이렇게 컬렉션하고 이렇게 할 때 좀 좋아할 텐데 저렇게 그 시멘트와 뜨개질 뭐 이런 털실 이런 걸 갖다 놨을 때 이런 것들이 또 일반 사람들은 그렇게 쉽게 다가오지 않을 텐데 어려움이라든가 뭐 좀 그런 건 없나요? 어떠세요? 물론 미술 감상을 많이 해보지 않으신 분들은 굉장히 생경해 하시고 좀 그런 면들은 있어요. 하지만 제 얘기를 다 듣고 다시 보실 때 그 아름다움이나 어떤 이야기를 찾아주실 때 어떻게 보면 더 보람을 느끼고 또 저는 제 작품이 단순히 뭐 개인이 집에 소장하는 걸 넘어서서 조금 더 많은 분야의 사람들과 콜라보레이션이 가능하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건축가들이 만약에 어떤 벽 내부의 벽 한 면을 벽화처럼 이렇게 시멘트와 뜨개질을 어느 한 외벽에 네. 같이 굳힌다던가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 시도도 할 수 있고 또는 저런 건축물에 씌워진 어떤 천을 실제로도 한번 공사 중인 빌딩에 공사를 하기 때문에 항상 천을 씌워 놓잖아요. 네. 그 천에 프린트를 한다던가 그렇죠. 예, 그런 네. 방식으로 조금 더 확장될 수 있다고 네. 생각을 해요. 그렇습니다. 그 대한민국에 이제 개발을 하는 디벨로퍼님들은 최준경 작가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가지시고 집중을 한다면 굉장히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자 지금 그러면 이제 작품이 어느 정도 완성이 되고 있는 건가요? 더 보여야 되나요? 아니면 어떻게 되나요? 아니요, 지금 이 정도만 부어도 될 것 같고요. 다 부으면은 마르는데 네, 이제. 이 정도의 느낌이 나고요. 아. 네, 그리고 또 굳는데 하루 정도 걸려요. 아. 그리고 하루 정도 지나고 나면 영구적으로 이렇게 잘 돼 있고 또 마르는 과정에서 부드러운 어떤 뜨개질과 시멘트의 화합 이런 미래적인 이야기를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뿐만 아니라 이제 많은 시청자분들이 최준경 작가님을 더 많이 알고 싶어 하실 것 같아요. 이제 방송 시간 한정이 되어 있지만 혹시 뭐 전시회를 계획하고 계신 게 있는지 궁금한데요. 네, 작년에 이제 개인전을 열었고 아직 그래서 올해는 큰 계획이 없지만 단체전 등으로 또 계속
예, 함께 여러분들을 찾아뵐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갈 테니까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아, 네. 자, 이쯤에서 교수님 좀 부담스러우신가요, 오늘? 네, 부담스러워요. 네, 교수님의 우리 김종근 교수님의 한 줄 평을 좀 들어보거든요. 많은 작가들이 뭐 좀 판매적이고 아름답고 이런 것을 추구하는데 최준경 작가는 어떻게 본다면 가장 그 표현 양식이라든가 다루는 오브제에 있어서 가장 아방갸르드한 그런 그 한국의 레전드의 한 그 라인에 서 있는 아주 지켜볼 만한 작가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우리 해영 마케터에게도 좀 듣고 싶어요. 마케터로서 어떻게 좀 보셨는지. 저는 아주 그 유망하고 촉망받는 작가임에 틀림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최준경 작가님에 대해서 좀 더 만나서 얘기를 나눈다거나 작품 세계를 이해를 해 나간다면은 작품의 소장 가치도 이제 함께 더 상승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저희도 오늘 최준경 작가님과 함께 하면서 최준경 작가님의 매력에 푹 빠지게 됐고요. 앞으로는 정말 많은 분들, 온 국민이 최준경 작가님의 매력에 빠지시기를 저희가 소망하겠습니다. 오늘 저희 정말 즐거웠고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